가기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판 지원입니다. 안녕치 못합니다. 드디어 안녕치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좀 말기적 징후가 나타나 있는 것 같아. 내가 웬만하면은 그런데 이제는 그림이나 그려볼까? 막 이런 생각. 도대체 어디까지? 막 이런 마음이 드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일단 어디까지 팔지 모르겠어. 외국인들 파는 동안에 오를 수 없다는 거는 이제 뭐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나 마찬가지잖아요. 뭐 그 확률이 너무너무 높은 거니까. 근데 미국 IT 주식들이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파는데 내일 미국 IT를 산다? 장담을 못 하겠어. 어제는 그래도 하이닉스를 샀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마이크론 떨어지고 다른 것들은 오르잖아요. 네. 어제 엔비디아나 TSMC나 이런 거 다 올랐잖아요. 마이크론 떨어졌지만 그래서 메모리 일반 레거시에 대한 전망을 상당히 좀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컨센도 많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오늘 더 빠졌다는 걸 감안해 보면 레거시가 좀 빠진다라는 생각을 지금 시장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도 국내 메모리 위주로 계속 주장창 매도를 하고 있고 9월 3일부터 5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는 계속 하락 중입니다. 오늘 또 0.5% 떨어졌어요. 삼성전자 400조가 깨졌잖아요. 깨졌죠. 그럼 이건 적자 나야 되는 거 아니야? 52주 신고가입니다. 신저가. 들었다 놨다. 6만 전자예요. 예. 아니 이 정도면은 왜냐면은 적자 날 때 기록적인 적자가 날 때 저점이 55,000원쯤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10,000원 차이밖에 안 나는 거야. 10,000원 차이. 물론 10,000원 차이도 크지만 아니 적자가 나는 회사가 55,000원이었는데 64,000원대 65,000원대 이거면 이익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을 걸로 볼 수도 있죠. 이익이 거의 없어야 돼. 1년에 10몇 조 이렇게 벌면은 뭐 이해가 납득이 가거나 20조 언더 이렇게 벌면은 뭐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는 될 수 있으니 그냥 한 20조 벌면 지금 가격 오케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 많이 벌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사는 거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파는 거죠 뭐.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건 이제 적자인데 적자? 네. 그 큰 적자에도 55,000 정도 찍었어요. 네, 그래서 드리는 말이죠. 네, 오늘 코스닥은 어제 1% 올랐는데 그대로 오늘 마이너스 1% 뺐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이렇게 많이 팔 줄 몰랐는데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1,900억치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6,600억 팔았고요. 네, 그러면 뭐 코스닥은 거의 1조 파는 거나 마찬가지야. 거래소 기준으로. 네, 1조 이상 파는 거죠. 네. 네, 오늘 참 흐름이 바이오는 좋았어요. 왜냐면 바이오에서 호재가 막 연발했거든요. 그렇죠. 생물보안법 통과되고 아침부터 비만 치료제, 뭐 글로벌 빅파마에 뭐 한다, 기술 수출한다, 그리고 뭐 CGM 그 연속 혈당기, 혈당 측정기 네. 그것도 이제 뭐 한다 하니까 연속 호재가 터져서 막 10몇 %씩 올라가는 바이오 업종들 많이 생기면서 바이오는 끝까지 뭐 나쁘지 않았어요 흐름이. 네. 근데 반도체 아주 아침에 좋았습니다. 근데 쭉 꺾였고요. 물론 점심쯤 좋았어요. 하이닉스가 마이너스에서 뿔전하면서 밑에 중소형주 쭉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다가 막판으로 갈수록 점점 힘이 약해졌고 네. 전력기기 마찬가지로 아침에 굉장히 강했는데 전강 후약으로 끝났습니다. 네.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강세를 편이죠. 보였다가 네.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그렇죠. 했고요. 처음에 생물보안법 하니까 나는 화장품이 생물보안법하고 연관이 있는 줄 알았어. 그쪽이 막 오르더라고. 신기하네. 바이오가 올라야 되는데 이쪽이 오르네. 이랬는데 결국은 힘이 좀 떨어졌죠. 네. 네, 2차전지는 그동안 조금 수급 영향 때문에 LG엔솔이 강세를 보였다가 오늘은 좀 크게 떨어졌고요. 한 5% 떨어졌어요.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대형주가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여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게임주도 오늘은 좋지 않아서 코스닥 대체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뭐 2차전지 게임주 뭐 반도체 좋지 않아서 코스닥이 많이 안 좋았고 네, 오늘 의약품 섹터가 그래도 제일 많이 오른 코스피 업종이었는데 녹십자가 7%대,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 3%대씩, 셀트리온도 2% 올랐어요. 그러니까 세로는 없었다는 건 다행인 것 같아. 처음에 이거 그 전에 좀 올랐기 때문에 이거 세론이 아니야? 막 이랬는데. 생물보안법이요? 네, 생물보안법 딱 얘기 나오고 근데 그 전에 올랐으니까. 올랐죠. 아침에 좀 빠졌어요. 그래서 또 세론이네. 와 진짜 좀 심하다. 막 이랬는데. 네. 예, 그래도 그냥 막판에 갈수록 좀 땡겼습니다. 저번에도 유한양행도 호재 발표하고 그 다음날 떨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K 세론이다 그랬는데 도로 올라가지고 쭉쭉 올라갔죠. 네. 물론 이제 지금은 조정을 받았지만 K 세론이 오늘도 생물보안법 관련주들 CDMO 업체들 작용을 해서 초반에는 뭐 많이 떨어지는 회사들도 있었어요. 바이넥스 같은 거 막 한 4, 5%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근데 뭐 뿔전도 했다가 소폭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험 섹터 방어주 역할을 오늘은 좀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상승을 했고요. 삼성생명, 하나손보, 하나생명 등등 1, 2%씩 상승은 했습니다. 네. 유통 섹터도 방어주 역할을 했는데 사실 그 최근에 그 주력 섹터들이 안 좋을 때 통신이나 배당 많이 주는 KTNG 같은 이런 회사들 많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어제 급하게 좀 하락으로 꺾였어요. 그래서 이제 방어주를 던지고 그동안 많이 빠진 주력 업종들을 좀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그런 방어주들이 고개를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일 큰 몫이었던 IT 영역이 깨지니까 딴 쪽에서 이제 작전을 짜고 있는 거고요. 일단 IT는 외국인들의 매도냐 매수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부정적인 시각이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IT 센터가 조금씩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미국하고 보조를 좀 맞췄으면 좋겠어. 보조를 맞추니까 그것도 약간 더 선반영돼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미국보다 선반영하지 말고 미국하고 보조를 맞추면 그냥 좀 납득이 가겠어. 근데 이거는 한참 선반영을 해놓고 또 같이 선반영을 해놓은 다음에 보조를 맞추니까 좀 웃기는 거야. 이제 완전히 헷갈려요. 금요일 날 이제 고용 지표 나오고 미국 시장이 실망해서 막 엔비디아 막 4, 5%씩 빠지고 다른 거 다 주구장창 떨어지잖아요. 월요일 날 그래서 떨어지겠구나. 딱 마인드셋을 하고 출근을 했더니 장 초반에 무너졌다가 그게 다 복구해서 뿔전으로 되고 막 이랬잖아요. 네네. 거꾸로 움직였는데 어제는 또 좋았어요. 미국장이 엔비디아, TSMC. 우리가 선반영했죠. 네, 우리가 선반영하고 오늘 또 그럼 우리는 미국 시장 또 빠지는 거지. 우리가 오늘 또 선반영했어. 예. 그러니까 하루짜리 선반영은 또 존재해요. 하루짜리 선반영은. 네. 예, 참 변동성이 참 큽니다. 유통 섹터, 증권 sek터, 금융 섹터 오늘 소폭 상승했고 전기전자가 제일 많이 하락했는데 어제 아이폰 16 발표를 했죠. 네. 실망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국내 BH나 LG노텍 오늘 9% 6%씩 빠지면서 밴더들도 오늘 크게 좀 하락을 했고요. 전기전자 섹터에서 LG엔솔, LNF, SK, IET, 삼성, SDI,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다 3에서 5%씩 하락하면서 2차전지도 오늘 좋지 않았습니다. 에코프로 형제들은 LG엔솔처럼 반등도 못하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예, 반등의 기미가 참 안 보여요. 전기차 유럽 상황을 보면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그 몫을 하이브리드가 싹 뺏어가가지고 전기차는 좀 오히려 꺾이고 하이브리드만 고공행진하고 있어서 전기차 업황이 작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습니다. 지금. 네, LG엔솔, 모건 스탠리가 막 추천하면서 수급이 쫙 들어서 쭉 올리니까 다른 것들 따라서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달라붙은 그런 수급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다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펀더멘탈은 사실 반등을 하는 지표들이 아직 보이지 않아가지고 적극적인 매수세로 연결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이폰 실망감에 삼성 휴대폰 밴더들도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건설 섹터도 그동안 좀 잘 올랐는데 오늘은 현대산업개발도 5%대 하락하고 GS건설, 현대건설, DLNC 다 1, 2%씩 하락을 했습니다. 아이폰 16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일반 모델에서 DRAM 탑재량이 6기가에서 8기가로 좀 확대된 것으로 좀 추정은 됩니다. 발표했어요. 그거는 애플닷컴에 감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일반 모델은 그런데 프로 모델이 안 보여. 나 그거 계속 찾고 있었는데 이상하다. 그럼 8에서 12인가? 근데 그냥 일단 8기가야. 전 업종이야? 그러니까 전 품목, 전 세그먼트 다 8기가야. 일단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럼 하이 모델은 좀 동일한 거죠. 동일한 거죠. 네, 이게 늘어나지 않은 거예요. 좀 놀랐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번에 이제 3나노 AP도 탑재했고 AI 기능도 좀 강화하면서 전작 대비해서 하반기 생산량이 한 2, 3% 정도 늘어나서 한 9천만 대 초반 정도 생산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 증권사에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이폰 16 이번 거보다는 내년도에 나올 아이폰 17에서 더 많은 교체 수요가 유발될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이번 거는 실망이다. 이런 건데 IM증권에서 거론됐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10월 중에 영어 버전부터 지원을 합니다. 근데 다른 언어들 중국, 유럽 쪽 이런 지역 언어는 내년부터 출시될 거래요. 네, 영어 국가들은 올해 안에 되는데 예를 들어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는 근데 영어 외는 내년부터. 내년 언제인지도 몰라요. 한국어도 언제 될지 모릅니다. 한국어는 리스트에도 없었어요. 자페니스까지는 봤는데. 네. 그래서 16에 대해서는 글로벌 인기를 끌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 같아도 미국 영어권이 아닌 사람들은 굳이 아이폰 16을 바꿀 이유가 있을까? 내년도에 탑재가 되면 우리 언어가 들어가면 그때 바꾸지 않을까? 그래서 수요를 좀 미룰 것 같아요. 구매를. 그래서 아이폰 16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좀
인기가 없을 것 같다라는 컨센이 좀 많이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아이폰 17 프로와 아이폰 17 프로 맥스 D램은 12GB로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이건 IM증권 추정입니다. 그래서 16에서는 이 하이 모델의 D램 탑재량이 향상되지 않았는데 17부터는 12기가로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엄청난 상승이긴 해요. 그래서 더 고도화된 AI가 17부터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16은 사실상 조금 실망이다. 이렇게 결론을 좀 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고민하셔야 될 게 테크니션들이 보는 눈과 애플 바들이 보는 눈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이거 별로다 했는데 생각보다 뭐 잘 팔리고 막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애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이제 봤는데 애매합니다.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를 보니까 진짜 애매한 게 뭐냐면 애플은 AI에 대한 기대가 남들만큼 크지 않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애플에서 애플은 딱 자기네가 생각하는 영역에서만 AI를 쓸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근데 뭐 킬러 앱이 없다고는 하는데 그 킬러 앱은 뭐 나중에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으나 AI를 최대한 활용하는 모양새는 보여주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우리 와이프가 빨간 스카프를 끼고 찍은 사진을 보여줘. 이런 그걸 골라줘요. 이걸 갖고 앨범 뭐 이렇게 추억 영상을 편집해줘 하면 그건 해줘요. 그것까지는.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 인텔리전스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어떤 요 앞에 피자집 가서 간판을 딱 찍으면 미국 기준입니다. 이건 전부 다. 그 메뉴 리스트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격도 나오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버튼이 하나 더 생겼어요. 카메라 버튼이 더 생긴 이유는 빨리 카메라를 찍어서 그 카메라를 통해서 AI를 읽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용 편의성을 키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가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보기엔 약간 애매해요. 이렇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애매하고, 하나 되게 특징적인 게 A18 욕한 거 아니고 그 아이오닉 칩 써요. 바이오닉 칩. 네. 17은 건너뛰었어요. 지난번 건 얼마냐면 16이었어요. 네. 그게 제일 특징적입니다. 아이폰 이점은 저건 15지. 아이폰 15는 A16 칩을 썼는데 이번에 A18 칩을 썼어요. 이거를 사용자가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어쨌든 그 엄청 강조해. 막 그 30%나 증강이 됐다. GPU, CPU의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됐다. 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킬러 앱이 없다는 이유로 시장에서는 조금 실망을 한 게 아닌가 한국은 싶긴 한데, 한국은 근데 그렇죠. 애플 주가는 안 빠졌어요. 상당히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해석을 이렇게 한 건데 이건 해석이고 실제는 사용자들이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이다. 그렇죠. 그럼 다 뒤집어질 수 있어요. 사용자의 반응을 보려면 그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최소 한 달은 기다려야 됩니다. 저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지금부터 사전 예약 시작하거든요. 사전 예약 폭 같은 거 보시면 또 조금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아침부터 생물보안법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모두가 하원 통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전망은 했었던 만큼 막 폭발적인 반응으로 연결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장 초반에는 세론으로 작용을 해서 주가가 막 급하게 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306대 81 표결로 압도적 찬성으로 좀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찬성된다면 하원에 이어서 상원 통과 가능성도 좀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최종 통과 확률을 70%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하원 표결 사실 전부터 이 법안에 대해서 준비는 다 업계에서는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3억 달러 규모로 미국 공장 건설을 시도했다가 돌연 중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사업 타격은 사실 상원 통과 이전부터도 이미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고객사들의 중국 CDMO 업체 이탈도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에서 이탈해서 한국 CDMO 업체한테 의뢰를 하는 이런 수주 계약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상원 표결 전까지 이 케이스론에 끝나고 조금 기대감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중국 CDMO 업체들의 빈자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사실 대표적이잖아요. 글로벌 MS 3위고 미국 매출 비중이 47% 거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매출을 뺏기면 우시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고 그게 사실 공백으로 남는데 이 공백이 영국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이 생물보험법 통과로 인한 CDMO 시장 공백이 20%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0%면 엄청난 시장인데 이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라고 한국, 인도, 일본 CDMO 업체들이 전부 다 달려들고 있습니다. 인도나 일본도 엄청나게 좀 경쟁력이 좀 높은 상태예요. 인도는 원료의약품에서 굉장한 강점을 가진 국가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하고 그쪽 영역의 인도는 다르더라고요. 인도 지금 센섹스 지수도 지금 막 사상 최고치를 계속 찍고 있죠. 미국이나 유럽 대비해서 생산 비용이 40% 저렴하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원가 경쟁력에 좀 강점이 있고 미국 외에 FDA 승인된 공장을 가장 많이 보유했다고 합니다. 인도의 업체들이. 그러면 일본도 엄청나게 지금 미국에 로비하고 있고 후지필름, AGC 같은 CDM 업체들이 공장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래서 제대로 수혜를 보기 위해선 정부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수주로 빨리빨리 연결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호재들로는 인벤티지 랩이 오늘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글로벌 빅파마의 업계 최초로 장기 지속형 플랫폼 기술을 이전할 것이다. 이렇게 단독 보도가 났습니다. 독일계 빅파마가 인벤티지 랩에 러브콜을 보냈다. 그래서 기술 수출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서 네. 호재에 좀 반영을 해서 오늘 인벤티지 랩이 16%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달 내에 계약을 완료하고 공동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렇게 좀 밝혔고 네. 인벤티지 랩 관계자도 글로벌 빅파마와 논의를 마무리하고 계약이 임박한 상황이다. 이런 언급도 했다고 보도에는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이 인벤티지 랩도 임상 기업이 아니라 바이오텍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 관련돼서 새롭게 좀 우리 바이오 섹터에서 주목받고 있는 확실히 좀 패러다임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센스라는 업체도 연속 혈당 측정기 요거 당뇨 관련해서 검사하는 거죠. 요거 글로벌사와 10월 달에 공급 계약한다라고 보도가 나오면서 27년도에는 미국 시장 본격 진출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형성돼서 오늘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업 쪽에서 호재가 상당히 좀 많았고요. 반대로 이제 IT 섹터에서는 조금 걱정이 조금 쌓일 만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일단 지난주부터 모건 스탠리가 3분기에 삼성전자 어닝 안 나올 거다. 네. 예, 재고평가 손실 환입되는 거 규모가 2분기보다 적어질 것이다. 뭐 네. 일회성 비용 이런 거 저축하면서 3분기 걱정했는데 어제도 몇 개 증권사에서 이 관련된 똑같은 이유로 3분기 목표 영업이익 그 전망치를 내렸고 네. 오늘 똑같은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지 않았나? 6천억 정도 되지 않았나? 뭐가요? 그 재고 평가 그때 손실 1조가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게 규모가 얼마냐가 핵심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왜 머릿속에 기억이 안 돼 있지? 하여튼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근데 나빠. 이번에는 좀 그거보다 안 되고 일회성 비용도 좀 많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요. 네. 네, 그래서 메리츠에서 그런 리포트를 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가격 저항에도 불구하고 HBM 실적 기여에 기반해서 양호한 3분기 실적을 전망을 했습니다. 매출은 전 분기 대비 8.6% 상승을 하고 그래서 18조 원 가까이 찍고 영업이익은 7.1조 원 전망했습니다. 7.1조 원은 전 분기 대비 30% 증가된 수치예요. 네. 네, 물론 이 하이닉스를 7.1조가 아니라 조금 낮게 한 6조대로 전망을 하는 증권사도 있지만 네. 어쨌든 2분기에 5.4조 나왔기 때문에 전 분기 대비는 실적이 증가하는 건데 네. 삼성은 오히려 전 분기 대비 꺾이는 지금 그렇죠. 컨센이 형성되고 있어요. HBM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나죠. 예, 요거를 HBM이 이 차이를 만들었다. 그래서 H200 생산이 엔비디아 제품이 좀 생산 늘어남에 따라서 HBM3E 매출 증가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3분기에 HBM 매출은 3조 원 중반 정도 예측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전 분기 대비 60%나 증가를 했죠. 그리고 OPM 그 영업 이익률도 60%에 육박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상당한 이익률입니다. 뭐 엔비디아의 75%까지는 안 되지만 네. 네, 물론 그거는 매출 총이익률이죠. 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네. OPM 60%면 상당히 좀 대단한 것 같아요. 25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HBM 관련된 매출과 영업이익을 21.7조, 9.9조로 각각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24년도에는 HBM 영업이익이 5.5조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9.9조로 약 2배가 조금 안 되게 네.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HBM에서 이렇게 잘 나가니까 레거시가 좀 꺾여도 실적 방어가 상당히 네. 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5년 기준 PBR은 1.1배밖에 안 돼서 싸다. 그래서 목표가를 23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잘 가다가 조금 하락으로 꺾여가지고 1% 정도 떨어져서 마감을 했고, 삼성전자는 2%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네, 참 안타깝고요. JP모건에서 또 HBM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수요 전망치를 좀 하향을 했습니다.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라는 이유로 HBM 수요 전망을 조금 내려서 시장 규모를 24년, 25년 각각 2, 3%씩 하향을 시켰고요. 수요와 공급 비율은 23년도에는 한 6% 정도 공급이 부족하다, 수요가 더 많다라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24년 말 기준으로는 공급이 수요보다 1% 더 많다, 공급 과잉으로 돌아설 걸로 좀 보고 있어요. 네. 상당히 좀 쇼킹한 전망인 것 같은데, 25년 말로는 공급 과잉이 3% 정도, 26년 말에는 5% 정도, 크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공급 쇼티지가 그래도 25년까지는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4년 말부터 벌써 공급 과잉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하니까 수요 전망을 많이 깎은 것 같아요. 저건 HBM2하고 8단일 것 같아. HBM2야. 2하고 AND HBM3 초기 모델일 거예요. 저건 아닐 것 같아요. 저기 B 저기 어디야? 블랙벨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게 추정이 빠졌을까요?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못 하는데. 네, 그렇죠.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 말도 네. 안 되는 거지. 올해 연말부터 공급 과잉? 아니야. 블랙벨은 부족할 걸. 예,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근데 문제는 내년도의 공급 과잉 규모가 조금 더 커질 거다 네. 보고 있고, 예전보다 이 HBM에 대한 수요 전망이 조금씩 컨센이 하향되고 있다는 게 주가를 짓누르는 요인인 것 같아요. 네. HBM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점 줄어든다라는 게 사실 상당히 좀 큰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도 오늘 조금 하락으로 전환한 이유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업계에서는 계속 AI 수요를 좋게 이야기하는데, 증권업계에서는 특히 월가에서도 좋지 않는, 우려하는 시각으로 좀 보고 있어서 이 시각의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HBM3E 12단 시제품을 공급을 이미 하고 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네, B100이나 B200 이런 블랙웰 제품에 탑재를 한다라고 하고 있고, HBM3E 8단 제품도 삼성보다 먼저 엔비디아에 공급을 시작했는데 12단에서도 좀 앞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네. 사실 캐파가 삼성이나 하이닉스 대비해서 마이크론이 상당히 좀 낮긴 합니다. 그렇죠. 수율도 경쟁사에 비해서는 좀 못 미치는 네, 걸로 알려져 있어서 그게 문제예요. 네, 그게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마이크론도 HBM3 12단을 수율은 낮지만 그래도 굉장히 빨리 좀 공급을 시작했네요. 네. 네, 그리고 대만 매체에서 이제 블랙웰 GB200 제품 요거 12월에 양산을 시작해서 내년 1분기에는 대량 납품할 것이다라고 지난번 엔비디아 컨콜 때 젠슨 왕이 했던 이야기를 재확인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생산 지연 없이 TSMC의 업황 호조도 좀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미 코오스 캐파는 꽉 차 있고, 코오스 S 수율은 99%래요. 코오스 L 수율은 90% 초반대. 그러니까 상당히 좀 높은 수율로 잘 생산을 하고 있고, 3나노 공정은 내년 1월부터 6% 가격 인상할 것이다. 애플도 3% 인상은 계획 중이다라고 언급을 해서 TSMC의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대비 호조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삼성 파운드리는 요새 이 자체 이 엑시노스 칩도 제대로 잘 못 만드는지 탑재를 못 한다라고 파운드리 문제일까 LSI 문제일까 그거 잘 모르겠어. 그죠? 이러다 LSI가 TSMC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LSI 그 팹리스 업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LSI가 만약에 LSI 잘못이 아니면 LSI가 열받아서 그래 니네한테 안 맡겨. TSMC 맡길 거야. 이럴 수는 어떡해요? 있지. 그럼 어떻게 해요? 갈 수도 있지, 갈 수도. 어차피 뭐야 이거. 우리 이거 했는데 너희들 때문에 우리 망했어. 딴 데서 만들었으면 될 거였는데 그러면은 LSI가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약간 같은 회사지만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휴대폰 사업부가 칩을 결정하잖아. 휴대폰 사업부가 퀄컴으로 쓸지 엑신으로 쓸지 결정하잖아요. 근데 엑신을 차버리잖아. 같은 회사지만. 달라서 그래. 같은 회사지만 또 회사가 달라서 그래. 안에서.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양유업, 사실상 이 뭐라고 하죠? 그 거버넌스가 최악의 기업이었는데 자사주 소각과 액면 분할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회사 넘어갔죠. 예, 회사 사모펀드에 넘어갔고 7.3% 자사주 갖고 있었는데 한 5.6% 규모 소각하고 액면 분할도 10분의 1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행 주식수 72만 주밖에 없었는데 10배 정도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수량이 늘어나서 좀 거래가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홍원식 회장이 물러났지만 끝나고 난 자리를 보니까 횡령을 200억대 이상 했다라는 사실이 좀 회사 측에서는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소송 리스크가 좀 끊이질 않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이거는 거른 거 아니야? 거른 거. 그죠? 받아내려고 회사 측에서. 그렇죠. 네, 네, 받아내려고 한 거죠.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11% 정도 보통주 올랐고 우선주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만약에 횡령했으면 정말 질이 나쁘네요. 네. 뭐 보도 보니까 뭐 미술품 이런 것들을 뛰어갔어? 회사 회사 돈으로 돈을 샀다. 사는 건데 그걸 집에 가지고 왔어? 그 회사에 그 몇 층에 이 미술품이 쫙 전시돼 있었는데 그거 다 가져갔다 이런 보도는 옛날에 봤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그거를 회사 돈으로 산 거였다라는 게 밝혀진다면 물론 이거는 이제 일방 주장이겠지만 아직은 그러면 이제 돌려내야겠죠. 진짜 구분이 없. 그냥 정말 서랍에 구분이 없는 친구 아저씨구나.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참 거버넌스가 최악인데 빠르게 정리를 좀 하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입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 이렇게 좋지 않은 거버넌스를 가진 기업들이 하나둘 조금 해소되는 과정은 긍정적인 것 같고 그 수단으로 이제 하나가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뭐 사모펀드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게 나쁜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좋은 사모펀드도 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 밸류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